윤석열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구치소 들어가느냐 마느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의 구속영장은 이제 그 비상계엄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진 체포 과정에 초점을 맞춘 구속영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체포 방해 여기에 경호처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지시였다. 그래서 총을 일부러 보여주었고 이것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더 잘 쏜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면 못 들어온다. 이것도 대통령 아이디어였다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위력 시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건 자칫하면 국가기관 간의 무력 충돌도 불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서 올해 1월 3일에 그 경찰의 공수처죠.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발이 되는 핵심 이유가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하고 비화본 삭제 이런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경호처가 입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이나 이런 데 모든 수사는 내란 행위라는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 국무회의, 그다음에 병력 투입, 그다음에 철수에 이르는 이게 공소장의 90%가 넘습니다. 근데 내란이라는 죄는 그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내란은 예비, 음모, 선동 이것도만 해도 내란이 없고 그냥 음모, 선동만 해도 죄예요. 이거는 네. 모의만 해도 죄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서 소홀히 취급됐고 그다음에 내란 실행은 어느 정도 수사가 되는 것 같은데 내란 이후에 증거인멸과 체포방해 같은 공권력에 대한 업무방해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박자라고 사정 과정의 범죄, 실행 과정의 범죄, 사후 과정의 범죄. 근데 이 특수본은 중간 것만 지금까지 취급을 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특검은 사후에 있었던 거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네. 그걸 구속영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9차례 관저와 안가에서 모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를 범죄시 한 적이 없다. 근데 옛날 통합진보당의 그 이석기 사건 봅시다. 어디 종교 시설에 모여가지고 그냥 이거 우리 평택 유리고 해와 전화국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만 했다고 해서 그냥 1심에서 내란 모의죄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오호. 2심에서는 다소 낮춰져 내란 선동으로 그 이석기 씨가 8년을 선고받았어요. 말만 한 것만 갖고. 그런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봐도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모의가 돼서 거기서 그 됐는지가 공소장에 거의 이게 취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특검이 이게 판을 앞뒤로 시계열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소환해 가지고 계엄의 선포문에 이제 사인한 거 이것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특검 수사가 일단은 사후 과정에서 일단 그 범죄 혐의를 이렇게 소명해서 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면 사정 과정부터 다시 짚어야 될 거 아니냐? 난 여기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우선 그 계엄에 대한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게 2024년 8월부터입니다. 네. 그때 이제 최초의 김병주 의원이 김현정 쇼 나가서 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박선원, 부승찬 의원 순서대로 됐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제보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계엄을 선포한다고 믿을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모의 과정이라고 작년 8월 같은 경우. 그럴 때 나는 민주당이 특검에서 우리를 불러달라. 우리가 이제는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 제보받은 내용을 그대로 특검에 가서 소명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의가 되는 것인지 우리 민주당도 특검에 협조하겠다. 뭐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네요, 그거.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총리가고 뭐하고 하면 다요. 일단 이 서사를 완성해가지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도 정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들 가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이 의혹을 제기하고 난 김어준 씨도 그래요. 당일날 제보를 받고 몸을 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밝힐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정이 유지되는 건가가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비 음모, 이 모의 과정의 핵심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의혹을 민주당이 8월 달에 제기할 때마다 대통령실이 즉각 입장을 냈어요. 예. 괴담이다. 계엄 중독 환자들이다. 이러면서 바로바로 대통령실이 해가지고 공방이 벌어진 거거든요. 나는 이 과정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건 민주당은 특검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분들이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이제는 밝히고 특검에 이걸 소명함으로써 이 범죄 구성의 발단이자 그 원천 이 부분에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제보 사실에 대해서 특검과 상호적으로 교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그렇죠. 그 움직임이 그렇죠. 나타나죠. 여당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지. 네. 우리가 88년에 그 광주 청문회가 열릴 때 1호 증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누군가요? 김대중 총재입니다. 내가 먼저 청문회 나갈 테니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래가지고 무게가 확 실리는 바람에 그래서 광주 청문회가 역사를 바꾼 겁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무게가 확 실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 지금 복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특검에 맡기고 니들이 알아서 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여당의 조금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아무튼 내일 구속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세진 판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보님.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굉장히 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조금 좁혀서 보면 네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청구 사유가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우려가 있고 이게 이제 구속 사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는 120% 소명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조은석 특검 팀에서도 강조하고 저간의 사정을 봐도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윤석열 씨는.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게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하고 그다음에 김정훈 전 경호처장이 특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을 때하고 변호인이 나갔을 때하고 조사받을 때 진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이 나가고 나면 윤석열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이 강희구하고 김정훈의 진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밖에다 놔두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이 부분을 특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아서 어필하고 있는 게 구속영장 66쪽짜리인가요? 이게 전문이 다 언론 통해서 공개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쪽 변호인이 등사한 다음에 공개됐다. 그래서 누군지도 대충 특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행동 자체가 전부가 다 참고인들, 증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종합적으로 증거인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제대로 어필되면 그 남세진 판사가 이거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 구속은 빼박이라고 봐야죠. 자, 이 부분은 윤석열의 기본적인 어떤 전략은 이 특검은 위헌적 특검이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한 불법 수사다. 이래서 사법의 모든 과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건 김용현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이 주로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체포될까 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우리가 하도 법원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게 구속이 되고 뭐 하고 하면은 존재 자체를 부정한 특검에 구속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한덕수 권한대행 때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사법의 그 정상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 윤석열 구속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법적인 어떤 지엄한 어떤 그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때부터도 윤석열이 계속 구속돼서 저기 조사 안 받겠다고 버텨봤자 이젠 부처님 손바닥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단순한 어떤 구속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이 특검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궤변과 이 망발을 갖다가 사법기관이 이제 확실히 그 제압을 해주는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 이목이 왜 쏠리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세진 판사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상황. 네. 시간이 1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맨날 뭐 말할만 하면 뭐 그냥 예, 그런 거. 김종대 전략실 여기까지 하고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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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곧바로 일타 정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